안녕하세요. 2025년 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며 글로벌 방산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산주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산 ETF를 사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며 높아졌습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나 유가가 급등했고, 곡물 가격 상승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리스크도 또 커졌습니다. 이때 중동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또 커질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충돌한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중동 지역 문제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2025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마약 거래선을 폭격하는 등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2026년 1월 3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 체포에 대한 현상금을 이미 25년 1월 2,500만 달러에서 8억 5천만 달러로 상향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및 2024년 대선 부정 의혹과 마약 테러 혐의는 미국 법무부가 마두로를 체포하는 정당화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개입의 핵심 이유 중 하나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접근권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고 재건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군 및 민간 군사 기업 주둔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군수업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인 2016년 1월 중순, 이란과의 위기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부의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탄압은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미군 기지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언급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 내 미사일 배치 같은 것도 시급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군사작전과 별개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며 경제 전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방산 기업들에게는 중국 등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7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5조 달러로 26년에 약 9천억 달러 대비 50%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평화 시기 예산으로는 전시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에 기반한 이 예산안은 골든돔, 우주군 증액, 해군력 증강, 핵전력 현대화 등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두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로키드 마틴은 2025년 한 해 동안 191대 F-35를 인도해 신기록을 경신했고, 지난해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2026년에는 미군의 F-35 도입 물량이 일부 축소됐으나,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해외 수주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RTX는 방공망 수요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2% 급증한 2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17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수주는 유럽 내 방공망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RTX는 2016 골든돔의 핵심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투자하는 ETF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는 방산을 테마로 한 ETF가 10개가 좀 넘게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중 순자산액이 가장 큰 ETF로는 국내 방산기업에 투자하는 플러스 K 방산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또 다른 ETF로 코덱스 K 방산 탑10이 있습니다. 두 ETF는 25년 말 국내 방산주 주가가 급등한 영향에 지난 3개월 동안 약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국내에 직접 개별 종목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유럽 시장에 상장된 유럽 방산주에 투자한 ETF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로 유럽 방산,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 ETF입니다. 이 중 에이스 유럽 방산 탑10 ETF는 독일의 라인메탈을 비롯해서
롤스로이스, 사브, 다소 등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국내 방산주에 투자한 ETF의 성과가 높았지만 미국 방산주에 투자하는 ETF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미국이나 글로벌 방산주에 투자하는 ETF로는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가 대표적입니다. 더불어 방산주와 함께 우주항공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앤 방산 액티브, 그리고 원 미국 우주항공 방산 ETF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로켓랩과 같은 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ETF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K 방산 ETF는 대한민국 방산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상위 6개 기업 편입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하나 계열 기업이 상위에 위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다음으로 타이거 미국 방산 탑10 ETF는 미국 방산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상위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상위 5개 기업의 편입 비중이 모두 두 자릿수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로키드 마틴, RTX의 비중이 높고 그 외 제너럴 다이믹스, 보잉 등 미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국내 방산주의 수익이 높았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글로벌 증시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 방산주에도 관심을 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임폴리오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액티브 ETF입니다. 이 ETF는 액티브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운용력이 편입 종목을 액티브하게 운용한 ETF입니다. 따라서 운용력의 능력에 따른 성과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용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편입 종목이 어떤 종목을 늘렸는지 또 줄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전통적인 방산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기업에 동반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볼 만한 ETF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의 2기 행정부는 정부 초기부터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GDP의 최대 5%까지도 상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돈을 내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동맹국의 자본으로 미국 방산기업의 공장을 돌리겠다는 고도의 계산된 산업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방산기업에 대한 투자가 중장기적으로도 유망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요 방산 ETF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